우리는 지금부터 오픈 채팅방, 오픈 프로필을 만들러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 하단에서 오픈 채팅 가운데 말풍선 2개 있는 곳을 터치 한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위쪽을 보시게 되면 말풍선 2개 있는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도 오픈 프로필, 그리고 그룹 채팅, 그리고 1대1 채팅을 만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저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갈게요. 저는 마이라는 곳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마이를 가서 눌렀더니 지금 현재 오픈 프로필, 저의 오픈 프로필이 몇 개 있는지 보여지고 지금 오픈 채팅방이 몇 개 있는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고 만드는 게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물론 정답은 없지만 만들 때 두 곳이 있는데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 채팅방과 오픈 채팅방의 차이점은 뭐냐? 오픈 채팅방은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요. 방을 만들고 나서 링크, 그 방의 주소가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방만의 QR코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SNS를 활용할 때는 링크라는 게 중요한데 링크 생성을 위해서라도 오픈 채팅방을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오픈 프로필은 뭐냐? 오픈 프로필은요, 오픈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1대1로 채팅을 하거나 뭔가 궁금했을 때 바로 말을 걸 수 있게끔 열어놔야 되는데 그때 오픈 프로필을 활용을 하셔야 상대방이 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채팅방이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픈 프로필을 만들어 갈 건데 오픈 프로필은 최대 3개까지 만들어서 내가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되고요. 나의 채팅방은 최대 20개까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오픈 프로필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여기 만들기 터치. 자, 그러면 오픈 프로필 만들기를 왔더니 지금 저의 기본 프로필이 따라왔어요. 놀라실 필요 없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카메라 버튼 눌러주십니다. 카메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미지, 자, 앨범에서 불러야 되겠죠? 앨범에서 사진 선택.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여기, 죄송해요, 여기. 우리 지금 프로필 만드는 거니까 프로필. 여기 귀여운 고양이를 불러왔어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위에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프로필 저는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오픈 프로필 만들 때 여기 지금 제 이름이 따라왔는데 여기 끝부분을 터치를 해서 좀 지워주시고 자,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싶은 별명, 닉네임을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죠. 저는 여기다가 반려 지킴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반려 지킴이. 자, 그리고 자, 상태 메시지. 자신을 소개해 보래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는 뭐 이런 사람이다. 나의 뭐 소신은 이거다. 라는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 태그 여기 터치를 하셔가지고 자,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샵 여기다가 앙팡팻 그리고 간격 눌러서 한 칸 띄우신 다음에 샵, 그 다음 반려닥터 한 칸 띄고 샵, 앙팡팻 이너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필요한 해시태그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샵, 반려동물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반려묘, 반려견 이런 것도 써주시면 되는데 최대 200자가 들어가고요. 지금 저는 현재 24자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판을 한번 닫아볼게요. 오른쪽 하단의 자판.
닫아줄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걸 잘 읽어볼게요. 자, 상대방이 카카오톡 기본 프로필로만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얘를 꺼주세요. 꺼주세요.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오픈 채팅 홈에서 다른 사람이 검색해 바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검색을 허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저의 오픈 프로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X 눌러서 닫아볼게요. 그러면 나의 오픈 프로필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오픈 프로필을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그럼 하나를 삭제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픈 프로필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오픈 채팅방을 만들 건데 오픈 채팅방은 1대1 채팅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채팅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만들기.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나중에 뭐 SNS를 활용을 할 때 나는 누군가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1대1 채팅하기를 원해. 그러면 1대1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링크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딘가에 붙여놨을 때 사람들이 그걸 눌러서 나한테 문의를 하거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오픈 그룹 채팅방을 만들 거예요. 자, 터치. 자, 여기에서 카메라 버튼을 눌러서 우리 배경 이미지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터치. 그 다음 앨범에서 사진 선택 한 번만 눌러주실게요. 터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배경 이미지를 하나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눌러 있어 들어갔을 때 얘가 왼쪽과 오른쪽이 잘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채팅방에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오는 화면은 잘리나 방으로 들어왔을 때 보이는 프로필은 잘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왔죠. 제가 아까 우리 만들기 전에 중요했던 게 오픈 채팅방 이름 그리고 해시태그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검색창을 터치를 해서 앙팡 배 여기다가 여기다가 반려동물 뭐 지킴이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니까. 앙팡펫 반려동물 지킴이라고 썼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아래쪽에 해시태그도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시태그 여기를 터치. 그 다음 해시태그는 샵이죠. 샵.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반려 닥터 한 칸 띄고 샵 앙팡펫 이너스 띄고 샵 그리고 반려동물이 포함됐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여기다가 반려견 띄고 샵, 자, 띄고 샵,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려묘라고 한번 써볼까요? 띄고 뭐 그러면 여기다가 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식으로도 써줘도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할지 모르니까 고양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이 포인트를 주고 싶은 어떤 키워드, 단어들을 생각해서 여기다가 쫙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검색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우리 자판 한번 닫아보도록 할게요. 터치.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시게 되면 내 프로필을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만들었던 반려지킴이가 선택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을 활성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반드시 기본 프로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참여가 가능하고 저 또한 기본 프로필로만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를 꺼줄게요. 자, 껐더니 얘네들이 활성화가 됐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만들었던 얘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검색 허용이 당연히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노란색으로.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 눌러주십니다. 터치. 자, 그러면 앙팡패 반려동물 지킴이라는 오픈 채팅방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자, 여기를 누르셔도 상관없고, 자, 이전 버튼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아직 다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여지죠? 또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전. 자, 그러면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자, 우리가 아까 그 이미지를 불러봤을 때 왼쪽과 오른쪽이 잘린 것 같으나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났더니 자, 프로필 아래 잘 맞춰져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신 분들이 앙팡펫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고 눈에 띄기 때문에 자꾸 시선이 가겠죠. 그래서 단톡방을 활용하는 방법은 눈에 띄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식으로 바꿔놨어요. 자,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지 않고 다르게 하게 되면 무슨 방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아, 정말 센스 있게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필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게 되면 가로 3선 있어요. 가로 3선. 자, 가로 3선 한 번만 눌러보실까요? 터치. 가로 3선을 눌렀더니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여기 모양 잘 보세요. 이 모양 그리고 이 모양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뭐냐? 한번 눌러볼게요. 하트 옆에. 눌러보면 QR코드라고 하죠. 자, 그러면 나만의 오픈 채팅방 QR코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에 QR코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QR코드를 저장을 해서요. 자, 내려받기로 저장을 해서요. 내가 SNS 어디 곳에다가 얘를 탁 거기다가 넣어두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스캔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이제 오픈 채팅방 만들었을 때 생성되는 게 QR코드와 자, 왼쪽 위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갈게요. 여기 화살표 위로 방향된 여기를 눌러서 들어갔을 때 자, URL, 자,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단톡방이 하나지만은 QR코드와 우리 이제 UR 두 가지를 활용하시다 보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활용하시는데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자, 여기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QR 코드, 그 다음에 우리 링크, 단톡방 링크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 수 있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오픈 채팅 관리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검색이 허용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프로필 허용됐는지 한번 보시고요. 살짝 위로 올렸더니 지금 여기 방에 지금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최대 100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인원수를 늘리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를 터치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200명, 300명 이렇게 인원수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최대 몇 명? 1,500명까지 가능하니까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참여 코드라고 있죠. 이 참여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오픈 채팅방을 봤을 때 옆에 자물쇠가 붙었던 방들이 있어요. 그게 참여 코드를 활성화를 시켜 놓은 겁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참여 코드.
터치. 나는 이 방을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검색이 되게끔 허용을 했으나 아무나 들어오는 건 싫어. 그래서 내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서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사람들만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얘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를 터치해서 활성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리고 참여 코드 입력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터치를 해서 숫자만 써주셔도 돼요. 제가 1, 2, 3, 4, 네 자리만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완료. 자, 그러면 참여 코드 1, 2, 3, 4가 지금 설정이 됐네요. 그러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입장을 할 때 제가 입력한 1, 2, 3, 4번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완료나 적용 버튼이 없을 때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왼쪽 위에 이전. 자, 그 다음 여기서 볼 거 넣고요. 자, 왼쪽 위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볼게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하단에 여기 설정 톱니바퀴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를 들어왔더니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현재 채팅방 색깔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들어왔더니 막 회색 칙칙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방 색깔 또한 변경이 가능해요. 자, 한번 터치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색상 배경을 누르게 되면 여기는 단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 제가 얘를 누르면 자, 바뀌신 거 보이시나요? 음, 나는 단색이 싫다. 그럴 때는 일러스트 배경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얘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터치. 그러면 배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지정이 가능하고요. 물론 앨범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나 우리가 이제 톡을 주고받을 때 눈이 조금 피로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양하게 적용이 가능하구나. 그것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위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갑니다. 그 다음 여기 입력창 잠금이라는 거는요. 얘를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지금 현재는 여기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얘는 뭐냐면 우리가 단톡방을 쓰실 때 내가 잘못 보낼 일이 있을 때 얘를 잠궈 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입력창 잠금을 활성화 시켰을 때 화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이전 버튼 눌러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자, 그러면 현재 자물쇠가 잠겼어요. 그러면 아래쪽 하단의 대화창을 아무리 눌러도 얘가 터치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내가 입력이 조금 급해. 그럼 여기서 자물쇠를 풀면 돼요. 어떻게? 자물쇠를 터치.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깜빡깜빡이죠. 여기에서 자, 테스트 중입니다. 라고 쓸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전송 눌러줄게요. 그러면 문자 톡이 전송이 완료가 되면 다시 자물쇠로 잠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톡방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정말 실수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단톡방마다 이거를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물쇠를 좀 잠그고 활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얘를 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풀기 위해서는 똑같이 가면 되죠. 오른쪽 위에 가로 3, 3,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여기 설정, 톱니바퀴. 그리고 잠금, 여기를 터치해서 꺼줄게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보실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위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오른쪽 위에 가로 3선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거를 볼 거냐면, 자, 우리가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제 다른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일일이 다 인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앙팡패 방에 들어왔을 때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린 게 아니라 로봇이 인사를 했죠. 그것처럼 얘를 활성화를 시켜 놓으면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얘가 대신해서 인사를 해주는 것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픈 채팅簿 활성화를 한번 눌러줍니다. 터치. 얘를 활성화할까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죠.
자, 그러면 지금 얘가 활성화가 된 것 같으나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오픈 채팅봇 선택.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설정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아래쪽 하단에 설정 버튼 있습니다. 터치. 자, 그러면 환영 메시지를 설정을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알림 메시지라고 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사람 대신 얘가 좀 일을 할 수 있게끔 얘를 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환영 메시지를 자, 더하기 버튼 한번 눌러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요. 자, 글을 쓸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카카오톡을 매일 활용하는데 문자로 보내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자판을 보시다 보면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활용해서 카카오톡을 보내는 연습을 꼭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일이 줄어요. 자, 저 여기다가 글을 입력을 할 때 마이크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자, 앙팡팻에 오신 걸 오타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리고 한 칸 내릴 겁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칸 내리고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건데요, 선생님. 오타가 있는 것은 터치를 해서 얘를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앙팡팻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으로라고 할게요. 제가 근데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시간으로 채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또 글만 쓰면 너무 밋밋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약간 이모지를 넣어서 조금 생동감 있게 여기다가 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걸 하고 뒤에 터치 한 다음에 자판을 보시게 되면 스마일 웃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를 이모지라고 하는데 여기를 눌러서 조금 재미있게끔 귀여운 애들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환영합니다라고 해서 딱딱하니까 물결 무늬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좋겠습니다. 여기도 눌러서 이모지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 시간으로 느낌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완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완료. 자, 그러면 환영 메시지가 적용이 됐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누군가가 들어오면 제 대신해서 얘가 인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영 메시지입니다. 얘는 무조건 설정을 해놓으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알림 메시지. 얘도 더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보실까요? 자, 터치. 아까와 똑같이 여기다가 어떤 거를 적용을 하고 싶으신지 터치해서 입력을 한번 해볼 건데 저는 저녁에 시간을 맞춰서 뭐 오늘도 너무 애쓰셨습니다. 굿밤 되세요 라고 한번 쓸 거예요. 자, 마이크 활용할게요. 오늘도 너무 내리고 애쓰셨습니다. 오타네요. 또 괜찮아요? 내리고 굿밤 되세요.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바꿔볼게요. 제가 발음이 안 좋나 봐요. 거의 오타가 별로 없는데 애쓰셨습니다. 굿밤 되세요. 아까와 똑같이 여기도 뒤에 뭔가 생동감 있게 이모지를 한번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답은 없다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메시지는 작성을 했는데 시간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설정. 여기 시간을 터치. 그리고 오후와 오전 있어요. 오후 저는 10시 30분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이렇게 오후 10시 30분 자, 쭉 한번 맞춰보세요. 그리고 설정 그러면 시간은
10시 30분이 됐을 때 이 메시지가 알림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매일 반복할 거야. 그러면 매일 반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 눌러주십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메시지가 자동으로 설정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이나 완료 버튼 없으면 나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X 눌러서 닫아 봅니다. 그리고 X 눌러서 닫아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사람이 들어오진 않았는데 오픈 채팅봇도 여기 사람 수로 추가가 돼요. 이것도 나중에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얘도 이렇게 사람으로 명수가 채워지는구나. 그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뭔가 계속 주고받겠죠. 그러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파일이라든지 링크 같은 것들이 여기에 싹 쌓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단톡방 활용하실 때 보시게 되면 자꾸 내가 찾고자 하는 사진, 영상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사진, 동영상 부분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없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진과 영상을 여기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요. 파일도 누르면 파일만 따로 찾으실 수 있고요. 링크를 누군가가 보냈어요. 나도 보냈어요. 그러면 링크만 여기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만 아셔도 효율성이 확 늘어납니다. 다시 오른쪽 위에 가로 3선 누를게요. 자, 사진, 영상, 파일, 링크. 내가 놓쳤던 것들은 어디서? 오른쪽 위에 가로 3선을 눌러서 사진, 동영상, 파일, 링크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방장이 되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지를 아마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공지와 투표를 좀 많이 활용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공지는 중요하죠. 자, 여기 위에 보시게 되면 확성기 모양을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는 자, 사람들이 놓치지 않게끔 위에 탁 고정돼서 공지를 띄우는 거예요. 자, 한번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지, 등록. 자, 저는 여기다가, 이모지를 조금 활용을 할 거예요. 이모지. 왜냐면 사람들이 자꾸 안 봐요. 그래서 눈에 띄게끔 여기다가 이모지를 좀 적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깜빡깜빡이는데 아래쪽에 이모지 한 번만 눌러줄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사용한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지금 좀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보이는 이모지를 눌러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셔도 돼요. 또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예쁜 이모지를 찾아서 적용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얘를 눌러볼게요. 한 3개 하고요. 여기다가 여기를 보세요라고 쓸 거예요. 오픈 채팅방을 많이 활용하신 분들은 딱 여기 위에가 공지라는 걸 아시지만 좀 활용하시는 게 횟수가 적었다라고 했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세요 또는 여기를 눌러보세요라고 하셔도 돼요. 눌러보세요. 저는 했을 때 여기를 눌러보세요라고 했을 때 누르시는 확률이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뒤에도 얘 똑같은 이모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터치. 하나, 둘, 셋. 자, 그리고 얘를 한 칸 내려볼게요. 여기 줄바꿈 그리고 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을 메시지라든지 링크를 여기다가 아마 넣어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저 여기다가 앙팡팻 제가 바로 가기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한 칸 얘를 조금 내릴게요. 앙팡팻 바로 가기를 한번 제가 글을 써보고요. 얘를 밑으로 지금 한 줄 줄바꿈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링크를 한번 넣어 볼 겁니다. 링크. 여기다가 링크를 한번 넣을 건데 우리 선생님들이 혹시 갖고 계신 링크가 있을까요? 링크. 제가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려 볼까요? 제가 여기를
자, 취소하겠습니다. 예,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는 링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링크를 한번, 자, 복사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링크를 예를 들어서 하나 복사를 했습니다. 채팅방 가서 아까 오픈 채팅방을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가로 3선을 눌러서 여기 확성기를 눌러서 공지를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죄송해요. 하나, 둘, 셋. 여기를 눌러보세요. 할게요. 어떻게 한번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앙팡팩 바로 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기. 그리고 제가 아까 링크를 복사를 했기 때문에 어딘가에 꾹 누르면 붙여넣기라는 글자가 뜹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그 링크 주소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검정색이지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많이들 보셨잖아요. 뭔가 링크가 파란색이면 거기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를 붙여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줄바꿈을 통해 가지고 밑에다가 또 어떤 거를 쓸 거냐면요. 이거는 예시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저희 일정이 12월 11일 예를 들어서 줌 미팅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놓치지 말라고 여기다가 공지를 하는 거죠. 줌 미팅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또 줄바꿈을 해서 12월 18일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행사라고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뭔가 체크를 하나 해주는 게 좋아요. 앞쪽에. 자, 글자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이 눈 시선이 이렇게 분산이 돼가지고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깜빡깜빡 있는 것을 맨 앞쪽으로 갖고 가신 다음에 우리 이렇게 하나씩 뭐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모지에서 예쁜 거를 체크할 수 있는 거를 찾았다. 그럼 이런 식으로도 앞에다가 놔주시면 훨씬 더 정리가 잘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 번씩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공지를 여기다가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한 번씩 이렇게 이모지를 활용하시면 훨씬 깔끔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오픈 채팅방에 공지가 등록이 됐어요. 그리고 왼쪽 위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게 되면 한번 공지가 등록되었다는 문자가 가게 되고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이 단톡방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눌러보세요. 직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보겠죠. 이런 식으로 좀 여기를 좀 띄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앙팡팩 바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이 링크를 통해서 바로 가서 우리 연결된 곳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우리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여기다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전 눌러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공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단톡방에 여러 명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어떤 일정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투표 기능입니다. 투표. 자, 그럴 때 오른쪽 위에 가로 3선을 한번 눌러주시는 거죠. 가로 3선. 자, 여기 오른쪽에 세 번째 한번 터치 한번 해보세요. 여기를 터치 한번 하시게 되면 투표라고 보이시죠? 여기 투표 등록을 한번 눌러볼게요. 투표 등록. 아주 간단한 걸 할 거예요. 자, 투표 등록을 누르게 되면
반드시 투표 제목을 써 주셔야만 얘가 활성화가 돼요. 자, 투표 제목 안 쓰시면 안 돼요. 자, 어떤 투표를 할 거냐면 우리가 아까 공지창에 등록했던 것처럼 12월 18일 오프라인 행사 참석 여부를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12월 저는 이렇게 슬래시를 해서 8일 오프라인 행사 참석 여부라고 쓸게요. 참석 여부. 간단하게. 제목 12월 8일 오프라인 행사 참석 여부 이렇게 썼어요. 자, 그러면 글자를 쓸 거기 때문에 텍스트 그냥 이 상태로 놔두신 다음에 항목 입력 창 있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여기다가 참석할 건지 불참인지 두 가지만 쓸 거예요. 그래서 항목 입력 창을 터치하면 깜빡깜빡이는데 여기다가 참석. 그 다음에 참석이라고 쓰게 되면 이 상태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가 이모지로 빨갛게 동그라미를 넣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X 잠깐 닫아서 이모지에 가서 제가 자주 사용했던 게 떠요. 근데 선생님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동그라미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참석. 그럼 훨씬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파악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쪽 하단의 항목 입력창을 터치. 그리고 여기다가 불참이라고 쓸게요. 불참. 그리고 여기 X 눌러서 닫아준 다음에 이모지 가서 저는 X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글자만 썼을 때와 이렇게 이모지를 섞어서 쓰게 되면 좀 차이가 좀 커요.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한눈에 잘 들어온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선택 사항이나 전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목 입력란이 또 하나밖에 없는데 항목 추가 여기 잠깐만 닫아볼게요. 항목 추가를 해서 여러 개를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총 30개를 했는데도 그 이상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입력할 게 많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한 번씩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2월 아까 18일이라고 했는데 어찌됐든 그냥 12월 8일이라고 할게요. 자, 12월 8일 날 예를 들어서 행사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미리 종료를 여기다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어떤 이제 뭐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료 시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종료 시간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서 종료를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때요? 11월 17일까지만 선택할 수 있지 나머지는 선택이 안 돼요. 아, 그러면 11월 17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간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언제? 자, 오전, 오후 선택 가능해요. 오후. 저는, 자, 여기도 10시까지밖에 지금 안 되네요. 자, 나는 오후 9시에 마감을 할 거야. 그럼 오후 9, 00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프라인 행사가 12월 8일 날 참석 여부를 조사하는 거지만 종료 시간은 11월 17일까지니까 여기서 이제 빨리 투표를 마감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누구 참석할 건지 알아야 된다. 그럼 익명 투표를 이거를 꺼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료 시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위에 완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어떻게 되는지 왼쪽 위에 자, 여기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볼게요. 자, 그러면 투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여기 있는 단톡방에 오신 분들이 투표하러 가기를 누르시게 되는 거죠. 여기를 눌러봅니다. 나는 참석할 건지 불참할 건지 누르시겠죠. 예를 들어서 참석, 그러면 투표하기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한 명 참여라고 지금 보여지게 되는데
이제 방장님께서 누가 참여하지?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아, 이분이 참여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인원 파악이 정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지와 투표는 우리 단톡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자주자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래쪽 하단에 좀 다양한 또 기능들이 있죠. 좀 몇 개를 좀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톡방에서 지금 왼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앨범을 통해서 공유를 하시겠죠? 그러면 앨범을 한번 눌렀을 때 지금 이렇게 잘려요. 그런데 나는 한꺼번에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래쪽 하단에 전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전체 앨범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진을 보낼 때는 묶어서 보내기가 가능하죠. 자, 묶어서 보내기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묶어서 보냈을 때 받는 사람도 한꺼번에 받을 수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를 선택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사진 묶어서 보내기를 체크를 안 하게 되면 이 사진들이 따로 보내지게 되죠. 그러면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도 이 사진을 내려받기를 할 때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사진을 묶어 보낼 거야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체크해서 보내시게 되면 자, 최대 30장까지 묶어서 보낼 수 있다고 뜨죠. 이렇게 오른쪽 위에 전송을 하게 되면 사진이 묶어서 전송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내려받는 사람도 너무 편하다. 그래서 아무거나 이미지를 선택을 했을 때 내려받기 화살표 버튼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를 눌렀을 때 이 사진만 저장을 할 거니 아니면 지금 묶어져 있는 사진을 전체를 저장할 거니 물어봐요. 그러면 묶음 사진 전체 저장을 눌렀을 때 짜란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진과 영상은요, 한꺼번에 보내지지 않아요. 사진과 동영상은 묶어서 전송이 안 된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 위에 이전 버튼 눌러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실 거는 자, 지도화, 뭐 캡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현재 위치를 보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내 위치를 허용하겠기 때문에 얘가 지금 제 위치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정보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 현재 내 위치가 바로 공유가 되고요. 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 만날 거야. 그런데 지도를 보내고 싶을 때는 여기를 활용을 하셔도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장소명을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그냥 우리 전동성당에서 만나요 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 전동성당이 유명하니까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전동성당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관련 검색어가 떠요. 여기에서 필요한 곳을 터치. 자, 그러면 전동성당 지금 선택이 됐고요. 여기 위치가 선택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 위치 정보 보내기를 탁 누르게 되면 자, 위치 정보가 제공이 되고요. 이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카카오 맵을 눌러서 길 찾기를 누르면 바로 내가 운전을 해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안내 시작을 누르게 되면 내비게이션으로 연동이 된다. 너무 소리가 컸어요. 자, 종료할게요. 네, 다시 종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위치를 제공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단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연동이 되고요. 또는 카카오티를 눌러서 바로 택시를 타고 갈 수 있는 기능이 바로 그 카카오톡에 있던 지도 기능이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로 호출하기를 누르게 되면 저는
그냥 바로 따로 뭐 제가 검색할 필요 없이 택시를 불러서 전동 성당까지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기 지도 기능을 활용하시게 되면 이 기능도 아주 유용하니까 많이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캡처 기능은 뭐냐면요. 캡처는 저희 방으로 가서 조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SNS를 하실 때 캡처라는 기능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가 캡처를 했을 때 이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가리기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에서는 아주 쉽게 가리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활용하신 분들은 이전 버튼 눌러서 같이 우리 단톡방으로 가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단톡방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성함들이 쫙 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음, 자, 여기 성함이 뜨는데 여기서부터 밑에까지 내가 캡처를 할 건데 이름 가리기 처리를 할 거야. 자, 그럴 때 어떻게 활용을 하시냐면요. 아래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서 캡처 한번 눌러볼게요. 자, 캡처를 누르게 되면 얘가 화면이 까매지게 되는데 이렇게 움직여서 캡처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시작점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시작점을 터치. 지금 얘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나는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곳까지 딱 선택을 한번 해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영역이 선택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익명성이 보장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캡처 옵션을 한번 눌러주십니다. 터치. 그러면 모자이크로 가리기 처리를 할 거니 카카오 프렌즈로 가리기 처리할 거니 물어봐요. 자, 카카오 프렌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하단에 여기 내려받기 한번, 두 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캡처한 이미지가 지금 2장으로 저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선택한 부분이 너무 길어서 2장으로 됐어요. 제가 갤러리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할게요. 자, 캡처한 거는 갤러리에 저장이 된다. 원 버튼 눌러서 제가 갤러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갤러리. 자, 왼쪽 위에 지금 들어와 있죠?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선택을 했네요. 자, 보시면, 자, 첫 번째 제가 선택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카카오톡 이미지로 바뀌고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자, 여기 지금 엄지척 제이지라고 해서 위쪽과 아래쪽이 동일한 거는 동일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닉네임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트 뽀뽀 어피치 여기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었고요. 리듬 타는 제이지 선생님도 바뀌었죠. 그런데 똑같은 리듬 타는 제이지라고 했던 거는 동일 인물이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눌러서 가볼게요. 여기도 바뀐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자료를 모으거나 익명성 보장되게끔 가리기 처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톡 확인하셔야 돼요. 자, 잠시만요. 자, 세로 3선 눌러서 카카오톡방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터치 확대가 됐네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전 버튼 눌러서 제가 아까 만들었던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 눌러봅니다.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음성 메시지는요, 이거는 좀 잘 활용은 하진 않지만, 내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톡으로 이제 문자로 주고받기는 하지만, 음성 메시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급할 때. 그럴 때는 음성 메시지를 눌러주셔도 돼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테스트 중입니다. 음성 메시지가 잘 적용이 되고 있나요? 중지. 자, 그러면 6초 동안 음성 메시지가 여기에 지금 적용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음성 메시지는 이렇게 전송이 되는구나 확인하시고요. 여기를 누르게 되면 조금 전에 음성 메시지 녹음한 게 여기서 들으실 수 있어요. 최대 몇 분까지? 5분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SNS를 활용하실 때는요, 후기가 중요하잖아요. 후기는 무조건 남기셔야 되는데, 꼭 캡처 기능 활용하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선생님들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해요. 많이 꼭 활용하세요. 그리고 자, 음성 기능 이거 활용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최대 몇 분? 5분. 그리고 왼쪽 하단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서 연락처 기능은 솔직히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자주 활용은 안 하나 연락처를 눌러서 여기에서 제공을 하게 되면 받는 분들도 연락처를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안 하겠지만 여기를 눌러서 누군가의 연락처를 공유를 할 때는 연락처 이거 꼭 활용해 보세요. 그러면 받는 사람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샵 기능 있어요. 샵. 여기 한번 눌러보실게요. 샵. 자, 샵은 여기에서도 좀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 샵을 눌렀을 때 여기에서 키워드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계산기는 역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12,900원, 12,900원짜리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인원수가 곱하기 총 13분이에요.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나왔는지 는을 누르게 되면 16만 7,700원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이제 뭐 얼마를 썼는데 이 정도 나왔네. 라고 해서 계산기를 통해서 결과값을 다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도 활용을 하시면 이것도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샵. 막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샵을 눌렀을 때 선생님들께서 사다리 타기나 이런 제비뽑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단톡방을 운영 관리하시다 보면은 뭔가 빠르게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톡으로 쓰게 되면 사람들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래서 카드 만들기라고 해서 이미지를 간단하게 뚝딱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샵을 누르고 여기다가 카드 만들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카드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 위쪽에 카드 만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카드 보내기가 있는데 우리는 선생님들 카드 만들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카드 만들기, 터치. 그러면 그렇게 이미지는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 좀 급할 때 쓰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카드 만들기를 눌렀을 때 아래쪽에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실게요. 카드 만들기. 저는 얘를 한번 선택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미지가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하는 부분이 여기 이미지를 누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미지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위쪽에 텍스트 입력 여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를 터치. 자, 그러면 뭐 커서가 깜빡깜빡이지 않지만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12월 11일 예를 들어서 날짜는 확인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고 할게요. 월요일 줌 미팅 있습니다. 라고 쓸게요.
채팅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 미리 보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미리 보기. 자, 그러면 글자가 들어가게 되죠? 자, 그럼 글자 이 개수에 따라서 글자 크기가 여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조정이 돼요. 그래서 글자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라는 글자만 첫 줄에 들어가게 되면 월요일이라는 글자가 너무 커지겠죠? 이건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조금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글자를 뚝딱 넣어서 예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50일자가 최대치인데 저는 지금 현재 20일자가 등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글자를 입력을 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좀 급할 때 간단하게 쓰실 때는 카드 만들기를 쓰시면 되고요. 반드시 미리 보기를 눌러서 적용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공유하기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공유하기, 터치.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 빠르게 이미지를 통해서 뭔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샵 기능도 많이 숨어 있지만 제가 거의 쓰는 거는 카드 만들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샵 눌러서 다양하게 조금 쓰셨으면 좋겠어요.